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최근에 가성비 태블릿 2종이 출시되었습니다. 8인치는 아이플레이 미니 프로 제품이 출시되었고, 그리고 10인치는 뮤패드 K10 플러스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10인치와 8인치는 활용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테스트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8인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아이플레이 미니 제품에서 AP와 스토리지가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입니다. 개봉하면 안에 내용물은 동일하네요. 유심 제거 핀, USB A to C 케이블, 태블릿, 설명서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이플레이 50 미니 제품과 비교해보면 육안으로 차이점을 구분하기는 어렵네요. 재질도 동일하고요. 후면 카메라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이플레이 미니 프로 카메라는 후면이 13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두 제품 촬영해서 비교해봤는데 해상도 차이가 있어서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150%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확실히 카메라 개선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웹 게시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네요. 위쪽을 보면 USB-C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보면은 3.5파이 이어폰 홀이 있는데 위치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안 고쳐주네요. 그리고 측면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피커 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측면에는 전원키와 볼륨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둘 다 5메가픽셀 카메라입니다. 필름은 제거할게요. 아이플레이 50 미니 제품은 유니 SoC T606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미니 프로는 미디어텍 헬리오 G99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했던 제품 중에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A24, 그리고 유니어츠 탱크 2가 있었고요. 10인치 태블릿은 레드미 패드가 있었습니다. 자, 스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플레이 미니나 아이플레이 프로나 8.4인치의 해상도는 1920곱하기700 동일한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미니는 램 4기가의 스토리지는 64GB 제품이고요. 프로 제품은 램 8기가의 스토리지는 256GB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V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V램이란 가상램을 말하는 겁니다. 메모리를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본 4기가 메모리에 제가 이렇게 메모리를 최대 8기가까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토리지에 있는 저장 공간을 사용해서 가상램으로 할당해주는 방식인데요. 최대로 제가 세팅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재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 제품도 역시 가상램을 최대 사이즈로 맞춰놓고 역시 재기동을 해있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 램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충분히 있을 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팅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메모리 설정 부분 가면은 둘 다 8기가까지 설정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아이플레이 50 미니 같은 경우는 4기가바이트의 가상램 8기가바이트를 설정을 해서 총 12기가바이트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이플레이 미니 프로는 원래 8기가바이트였으니까 거기에다 8기가바이트를 세팅을 하니까 지금 16기가바이트까지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체감 속도는 물리램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성능이 향상되니까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이 마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아이플레이 50 미니 리뷰할 때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마감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50 미니 프로는 마감이 동일합니다. 둘 다 안 좋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제외하고 7.6mm 나오고요. 카메라 포함해서 재면은 9.6mm 나옵니다. 무게를 비교해 드릴게요.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287g 나오네요.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는 307g입니다. 무게 차이가 좀 나죠. 이게 수치상으로만 차이가 난 게 아니고 미니 프로는 좀 묵직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이플레이 50 미니가 훨씬 더 가볍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뮤패드 K10 플러스 제품도 G9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4GB의 64GB 모델과 8GB의 128GB 모델이 있는데요. 제가 구입한 모델은 4GB의 64GB 저렴한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성품은 USB-C 케이블, 설명서, 태블릿 이렇게 있습니다. 보호지에 사용 설명서가 적혀 있는 게 좋네요. 유광 기본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5메가픽셀 가로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스피커 홀이 2개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스피커 홀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포트입니다. 총 4개의 쿼드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은 볼륨 키하고 그리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후면에는 5메가픽셀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이뮤즈 마크도 이렇게 가운데 있네요. 그리고 전용 케이스도
아이뮤즈 제품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석이 아래쪽에 하나 있고요. 가운데 쪽 끝에 2개 있고요. 화면을 닫을 때 화면 꺼짐 이런 기능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이게 고정이 되지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이 꺼졌다가 켜지는 용도의 자석이지, 이게 자석으로 붙어 있었고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펼쳐집니다. 화면을 닫았을 때 덜렁덜렁 거린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뒷판은 잘 보호를 해주고요. 측면도 잘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멍도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퀄리티는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거치하는 건데 거치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닫았을 때 여기 약간 이렇게 뒤틀리는 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맞지도 않고, 이 제품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저는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이뮤즈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서는 아이뮤즈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구입할 때 99,000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 라인과 아이뮤즈는 이제 10만원대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모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태블릿 디자인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튀지 않고 무난합니다. 세 개 제품이 다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협찬받아서 리뷰했던 블랙뷰 탭8 2023 저가 태블릿입니다. 이렇게 크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둘 다 10인치 제품인데 뮤패드 KC 플러스 제품이 더 크기가 작습니다. 액정도 인셀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정과 스크린이 일체형이라서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뮤패드는 451g이고요. 블랙뷰 탭8 제품은 530g입니다. 두께도 뮤패드는 7.9mm, 블랙뷰 탭8은 9.8mm입니다. 뮤패드는 카메라를 포함하면 9.8mm이고요. 블랙뷰 탭8은 카메라 포함하면 11.1mm입니다. 저가 태블릿 중에서도 뮤패드 KC 플러스는 괜찮은 두께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제품은 1920에 1200 해상도고, 아이뮤즈는 1200에 2000 해상도, IPS 2K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 제품은 350니트 정도 밝기 제품이고요. 아이뮤즈는 400니트의 밝기 제품이기 때문에 저가 태블릿 중에서는 아이뮤즈가 좀 더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제품 모두 자동 밝기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밝기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단점일 수 있겠고요. 대신 아이뮤즈 제품 같은 경우는 노크온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전원을 껐을 때 두 제품은 노크온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들어서 화면 깨우기 옵션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사용할 때는 불편해요. 가방에 넣고 있을 때도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이러니까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었는데요. 아이뮤즈 제품 같은 경우는 저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노크온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2번 딱딱 두드리면은 이렇게 화면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저가 제품 중에서 노크온 기능을 지원하는 태블릿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 같은 경우는 와이드바인 L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점인데요. 근데 아이플레이 50 미니 제품도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L3를 지원했단 말이죠. 넷플릭스 머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두 제품 모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A3를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뮤패드 KC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고 있고, 이거는 넷플릭스에서도 L1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영상 시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뮤패드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넷플릭스부터 켜볼게요. 아이플레이 50 미니 L3 지원하죠. 그 다음에 프로도 L3 지원합니다. 둘 다 고해상도로 넷플릭스 시청이 불가능하다 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뮤패드 K10은 풀 HD 지원하고 와이드바인 L1 지원합니다. 물론 HDR은 지원하지 않지만 고해상도 시청하는 데는 문제 없다 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영상 시청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둘 다 저해상도로 지금 플레이를 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보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저해상도도. 근데 아쉽다 살짝 이런 느낌이 들긴 하고요. 네, 색감이 지금 살짝 차이 나는데 요거는 세팅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디스플레이로 가볼게요. 밝기 100% 똑같고요. 어두운 톤만 쓰지 않았고요. 야간 조명도 안 켰고, 컬러 세팅으로 가볼게요. 오토매틱으로 지금 되어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아이플레이 미니가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이플레이 50 프로 같은 경우는 옵션이 지금 좀 다르네요. 왜 이렇게 차이점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두 제품을 똑같이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둘 다 자동으로 일단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반면에 L1을 지원하는 뮤패드 K10은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플레이 50 미니 제품이 10인치였으면 조금 더 해상도가 더 떨어지는 게 보일 텐데 지금은 8인치와 10인치 차이기 때문에 좀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쿠팡 플레이는 기본 해상도가 1080p까지인데요. 여기서도 쿠팡 플레이는 최대 1080p까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해상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쿠팡 플레이에서 지금 재생을 했고요. 아이플레이 50 미니 제품은 와이드바인 L1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풀 HD 해상도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는 L3였잖아요. 그래서 쿠팡 플레이는 풀 HD 해상도 지원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둘 다 L3였기 때문에 저해상도로 재생이 됐지만 쿠팡 플레이는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가 조금 더 해상도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티빙 보여드릴게요. 둘 다 720 해상도 되어 있는데 제가 얘를 풀 HD로 바꿨어요. 그리고 얘도 풀 HD로 바꿨습니다. 둘 다 풀 HD로 바꿔갖고 이 해상도 차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색감은 수동으로 나중에 옵션에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상도 차이는 지금 차이가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얘도 티빙 들어가고 똑같이 티빙에서 해상도를 1080 풀 HD로 바꿔갖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풀 HD 해상도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엔 웨이브 보여드릴게요. 웨이브 둘 다 풀 HD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둘 다 풀 HD 해상도인데요. 살짝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색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네요. 자, 이번엔 뮤패드에서 웨이브 볼게요. 해상도는 역시 풀 HD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비교해 드리면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해상도를 지금 최상으로 바꾼 상태에서 한번 영상을 플레이해 볼게요. 고해상도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하고 쿠팡 플레이는 고화질이 안 되고, 디즈니 플러스하고 티빙하고 웨이브는 고화질이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사운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둘 다 스피커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고요. 아이뮤직 KC 플러스 같은 경우는 쿼드 스피커를 사용해서 좀 더 풍부한 음량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은 LTE가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사용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자기 센서, 나침반 센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외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실사용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이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 설정가하고 보면은 바이패스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키게 되면은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외부 전원 우선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응용을 하게 된다면은 차량에서 배터리가 있는 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면 여름철에 화재 위험이 있는데,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에 이 바이패스 모드를 켜고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차량의 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뮤패드 KC 플러스 같은 경우는 GPS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사용이 안 됩니다. 좀 아쉬워요. 네, 이번엔 인터넷 속도 측정을 테스트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는 업로드는 30, 40 비슷하게 나왔고요. 다운로드가 지금 아이플레이 50 미니 제품이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세 제품 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펜치 6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이플레이 50 미니 싱글이 380점, 멀티가 1300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제품은 AP가 G99 동일한 AP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대로 나왔습니다.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는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96점 나왔고요. 미니 프로는 340점, 그리고 KC 플러스는 342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안정성이 79%밖에 안 나왔어요. 점수는 112점 나왔고,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는 안정성이 99% 나오면서
점수는 342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iMusi도 동일하게 안정성이 99.1% 나오면서 점수는 345점 나오네요. iPlay 50 mini 프로는 5000mAh 배터리를 갖고 있고요. 뮤패드 KC 플러스는 6150mAh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둘 다 최대 밝기 상태에서 와이파이를 켜고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iPlay 50은 5시간 30분 측정이 되었고 뮤패드는 4시간 30분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뮤패드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능 레노버 Y700 게이밍 패드가 있지만 LTE 통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LTE 통신이 되면서 G99AP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8인치에서도 쓸만해진 iPlay 50 mini 프로 제품을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뮤패드 K10 같은 경우는 마감 상태도 좋고 그리고 영상을 볼 때 사운드도 좋고 그리고 바이패스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은 배터리가 없어도 전원 충전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좋은데 GPS가 없어갖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